그래서 그동안 저희 속이 타들어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7년 전 딸은 갑자기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어디서 만난 남자냐, 어떻게 만난 거냐, 언제부터 만난 거냐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딸에게 남자가 있다는 것도 상상치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애는 건너뛰고 결혼 소식부터 전해오니 저희는 당연히 놀라서 어디 못된 사람이 아닌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순하다 보니 주위에 딸에게 못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 한두 명씩 있었던 터라 남편과 저는 민감해져서 당장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었죠. 그러자 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주 일요일에 그 남자가 우리 집으로 인사드리러 오고 싶어 한다며 그날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언제쯤 집에 인사를 드릴지 생각해 놓은 말투였어요. 딸에게 말을 들어보니 만난 지는 6개월째였고 아주 그 남자에게 단단히 빠졌더라고요. 딸이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고작 6개월만 만나고서 결혼까지 이야기한다니 저희는 결혼 이야기는 누가 먼저 꺼낸 건지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남자가 먼저 꺼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남편과 저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장애가 있는 저희 딸을 그것도 만난 지도 6개월밖에 안 지나서 결혼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정상적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드문 일이잖아요. 남편과 제가 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표정이 떨떠름해졌지만 딸은 신나서 그 남자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일단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만나서 판단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집으로 온 날에는 너무 의외였습니다. 겉모습도 멀끔하고 인상도 너무 호감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감 있게 저희 딸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서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과는 달리 자기의 내면을 보고 자기를 만나는 것 같아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얼른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며 그만큼 자기에게 과분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도 남편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야기하다 날을 새버렸습니다. 결론은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딸이 이틀 후에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지도 않는 몸단장을 하길래 데이트라도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오늘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며 그래서 예뻐 보이려고 꾸미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냐며 딸을 말리려 했지만 딸은 화를 내며 자기도 다 알고 있다면서 결혼하려고 인사드리는 거지 않냐면서 제가 붙잡을 틈도 없이 휙 하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딸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너무 초조해서 집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딸이 저녁이 되자 나갈 때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온 딸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랑하듯이 상대 집에서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인지 물어보면서 얼른 날짜를 잡자고 했다더라고요. 거기다 그 집에서 돈이 많은지 결혼 비용은 다 자기가 부담할 테니 딸은 몸만 오라며 엄청 자기를 예뻐해줬다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의심의 싹이 피어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걸친 것들이나 차를 봤을 때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할 만큼 돈이 많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남자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딸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희가 결혼을 허락한 줄 알고 신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바로 딸의 남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남편도 바짝 긴장하고 남자친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봤죠.
그런데 어찌나 사람이 완벽한지 저희가 하는 말에 모두 완벽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자기 대학 졸업 증명서며 재직 증명서를 모두 떼왔더라고요. 그 증명서들을 모두 확인한 남편은 신분이 확실한 건 알겠지만 우리 딸과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해봤자 자기를 납득시킬 수는 없을 거라는 소리에 딸의 남자친구도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얼굴 표정을 풀고는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집이 다른 집들보다는 많이 여유로운 편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들도 몇몇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저희 집의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 일을 2번 정도 겪고 나니 결혼은 생각도 하기 싫은 정도였는데 진숙 씨를 만나고 정말 저만 보고 저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저를 위해 요리까지 해주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비싼 호텔에 가서 밥을 사달라는 여자들은 많았어도 직접 저에게 밥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고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딸이 유난히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 학원도 종류별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늘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에게 직접 요리해주는 게 꿈이라고 했었는데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딸이 어찌나 뿌듯한 표정을 짓는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집에서는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냐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승낙하셨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이렇게까지 결혼의 확신을 가지고 집까지 데려간 건 저희 딸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집안의 어른들도 아들이 데려온 여자면 무조건 오케이라며 두 손 들고 환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과 혼수까지 모두 자기 집에서 준비하겠다며 결혼을 허락만 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한 후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그날 밤 어찌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조르는지 저희가 잠도 못 잘 정도로 때를 써서 저희는 못 이기는 척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딸은 저희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상대편에서도 신나서 대답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 이후 빠르게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속전속결로 상견례까지 했습니다. 사돈 되실 분들이 기품 있고 교양이 넘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집이 부족해서 무시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쓸데없었더라고요. 저희보다도 저희 딸을 예뻐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딸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맛있다고 하는 반찬을 계속 딸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어느 것이 더 맛있냐며 딸에게 친근하게 구시더라고요. 딸도 차분한 척하며 네 어머님이라며 얌전 떠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식 준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척척 진행되었고 순식간에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딸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걸 보니 정말 감개무량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제 눈에는 아기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결혼식은 생각보다 작게 치렀는데 사돈 쪽에서 저희가 부를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걸 알고 먼저 하객들을 추려 친인척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하는 걸로 저희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까지도 사돈에게 배려를 받으며 잘 치르고 이제 딸이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로 떠나는 일만 남았었습니다. 생전 처음 딸이 해외를 나가보는 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사위가 자기는 해외에 많이 나가봤으니 자기가 잘 챙기겠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딸 신혼집으로 옮길 짐들을 미리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이 지나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딸에게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늦은 오후쯤이 되어서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세상에, 너무 해맑은 목소리로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피곤해서 자다가 이제 일어났다면서 자기는 이제 신나게 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에 겨우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이후로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딸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딸에게 전화도 걸어보고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연락해 보았지만 딸에게서는 돌아오는 답이 전혀 없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사돈에게 찾아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지만 다 큰애들인데다가 자기 아들이 해외여행 경험도 많으니 지금은 신나게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없는 걸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사돈의 말에 그나마 진정되기는 했지만 불안한 건 여전했습니다. 매일매일을 딸의 연락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넘게 기다리고 딸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오기로 한 날에도 딸은 한국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불통이었습니다. 사돈과 저희 모두에게 연락이 끊긴 걸로 봐서는 무슨 일이 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딸이 돌아오기로 한 날에서 3일이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도 해외에 나가 있는 딸을 찾아줄 방법이 없다며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연락 두절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에게 아이들에게 연락 온 게 있냐고 물으니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다 큰 성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냐며 집에 있으면 때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돈과 대화를 하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저희끼리 직접 하와이로 가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처음으로 짜증을 내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냐며 며칠 연락 안 되는 걸로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라며 직접 간다고 한들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볼 거냐며 저희를 나무라더라고요. 사위가 외국어를 잘하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 테지만 저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외국어도 잘 못하고 비자도 없으니 발급받으려면 한참일 텐데 그 사이에 분명 연락이 올 테니 집에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다시 생각하니 그쪽 아들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고 저희 딸은 장애를 가졌는데 사위가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딸은 그 낯선 땅에 혼자 버려지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사돈도 언성을 높이며 자기 아들을 뭘로 보는 거냐며 화를 냈고 순식간에 조용했던 카페는 저희들의 싸움 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엔 사돈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여행사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으러 직접 하와이에 가기 위한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하와이로 찾아가서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저기 딸의 사진을 들고 상인들에게 물어도 보고 딸이 묵었다던 호텔에도 물어봤지만 딸이 정상적으로 머무르고 체크아웃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딸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와이에서 2주를 넘게 딸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까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고 딸의 장례를 치러주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딸이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저희 손으로는 절대 못한다고 단단히 못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포기하고 아이들 장례라도 치러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내뱉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며
1년에 몇 번을 하와이로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연락도 한 통이 없는 정도면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봐야겠지 않냐며 자기들도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니 저희들에게도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일이 벌어진 게 따지고 보면 다 그쪽 아들이랑 결혼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지만 사돈은 저희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남편은 참아보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에 뵈는 게 없던 저는 당장 택시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집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더라고요. 사돈의 목소리였지만 지금까지 듣던 차분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온갖 욕설들을 뱉으며 화가 잔뜩 난 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물건도 집어 던지는 건지 집안에서 우당탕탕 거리며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들도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아들을 시켜서 일을 크게 만들어? 저쪽 집에서 딸 찾아내면 어떡할 거야? 그럼 우리 다 끝장인 거 알지? 자기들 딸내미 아직까지 포기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찾아낼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아들은 불쌍해서 어떡해?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돌아오라고 했을 때 당신이 허락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질 일도 아니었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있기만 해. 그럼 당신도 나도 끝이야. 알겠어? 그 이야기에 사돈이 저희 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가 딸을 찾아내면 사돈에게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 당장 집으로 다시 돌아가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며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직 하와이에 있다며 자기는 짐을 다 싸고 공항으로 출발했으니 저도 얼른 공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방향을 돌려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 범벅이 된 남편은 딸이 살아 있었다면서 얼른 가자며 하와이로 갔어요. 딸에게 전해받은 주소로 가니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이며 벽이며 여기저기 피가 묻은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딸은 엉엉 울며 엄마를 찾고 있더라고요. 7년 만에 만난 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늘 먹는 걸 좋아해서 살집이 있는 편이었는데 어찌나 말라있던지 얼굴이며 몸이며 모두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딸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며 그래서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 옆에서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의 이야기를 가이드가 통역해 주는데 사위는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 사무실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고 해요. 거기서 제 딸은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매 끼니를 해주면서 7년을 그렇게 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갈수록 돈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일만 시키는 사위와 싸움이 붙어서 몸싸움 끝에 사위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딸이 사위에게 구박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딸이 조금 모자란 걸 알고 있었는지 딸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이 겨우겨우 저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온갖 고생을 겪은 딸을 달래며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와 사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족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저희 딸을 납치하고 감금한 거나 다름없었던 그 아들은 이미 죽어서 죄값을 치르지 못했지만 그 부모는 그 감금을 눈감아준 죄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지옥 속에서 살겠지요.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들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며
아주 불행하게 살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벌인 사기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도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도 모두 되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딸이 건강도 다시 회복하여 집에서 이런저런 요리들을 해주더라고요. 제 생일이라고 직접 케이크를 구워서 해주고 어디서 돈이 난 건지 몇만 원짜리지만 작은 안마기도 선물해주는 모습에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딸과 함께 저희 세 식구 오손도손